자, 비티입니다. 오늘은 합법전환 해볼게요. 합법전환. 왜 합법전환이라고 해서 뭐 직접합법을 간접합법으로, 간접합법을 직접합법으로 이렇게 합법전환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따옴표에 들어있는 말들, 따옴표에 들어있어서 아우고 샤핑 이렇게 따옴표 들어있는 말들을 따옴표를 풀어헤쳐서 그냥 어떤 이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어떤 말로 바꾸는 거. 보통 뭐 화법이 요 안에 들어있는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말이 평서문이냐 아니면 뭐 의문문이냐 아니면 뭐 명령문이냐에 따라 조금 바꾸는 방법이 달라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평서문, 그러니까 마침표로 끝나는 이런 평서문일 때 이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간접화법을 따옴표 풀어서 직접화법으로 어떻게 만드냐는 거. 보통 이렇게 할 때 그 처음에 이제 이 직접을 간접으로 만들 때 이렇게 전달 동사라고 해서 이 전달 동사 동사를 뭘 쓰느냐는 거. 이것처럼 평서문 같으면은 뭐 say는 say 그대로 쓰고 say to는 뭐 tell로 바꿔준다고. 이렇게 say는 say를 그대로 쓰면 되고 say to는 told로 바꿔서 이렇게 이 say to는 tell로 바꿔서 이렇게 쓴다 해서 전달 동사를 쓰는 거. 뭐 의문문 같으면 ask를 쓰거나 뭐 명령문 같으면은 뭐 다른 말로 또 이렇게 뭐 쓰는 거. 그렇게 어떤 전달 동사가 조금 다르다는 거. 그리고 따옴표 풀면서 이런 평서문 같으면 이 두 문장을 또 연결시켜 주는 걸로 접속사 대체 쓴다는 거. 접속사 대체 쓴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따옴표 풀면서 뒤에 나오는 이런 대명사 같은 것들도 C에 맞춰가지고 제임스가 이렇게 예를 들어 제임스가 뭐라고 말했다고 I'll go shopping. 나 쇼핑 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이걸 간접합법으로 바꾸면 제임스 told까지 그대로 쓰고 대접속사 쓰고 그 다음에 I를 어떻게 제임스가 하는 말이니까 I를 he로 해서 he 쓰고 C도 이렇게 앞에가 과거 시니까 데디아 종속절도 C에 일치시켜줘서 위에 과거형 would 써서 he would go shopping 이런 식으로 어떤 대명사랑 그리고 어떤 이 동사를 시제랑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바꿔줘야 되는 거. 그런 것도 여기도 보다시피 뭐 인용부 안에 인칭 대명사를 전달자 입장에 맞게 바꾸고 그리고 동사도 CLC 원칙에 맞게 바꿔준다. 이런 것들이 조금은 뭐 귀찮고 헷갈릴 수도 있어. 그래도 요런 이렇게 바뀌는 게 결국은 뭐 우리 흔히 많이 보던 어떤 따옴표, 우리 보통 따옴표에 있는 말 말고 따옴표를 풀어헤친 이런 간접합법식으로 되어 있는 문장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는 게, 이래서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고, 다시 그런 걸 이해하게 되면 문장 해석하거나 할 때도 훨씬 더 좀 이해도가 높아지죠. 요즘 계속 뭐 영어가 어쩌고 저쩌고 뭐, 오늘 뉴스인가 어제 뉴스인가 보니까 뭐, BBC 방송에서도 우리나라 한국수능, 근데 한국수능이 어렵다고 하는 거는 옛날에도 늘 시험에 그 다른 외국 방송에도 잘 나왔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건 전적으로 애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뭐, 문제가 어렵다. 예전에 비해서 막 택도 없이 어렵다. 그게 아니라 분명히 예전보다 쉬워졌어요. 국영수 가릴 것 없이 다 쉬워졌다고. 근데 뭐 한두 문제 조금 어려운 게 나오거나 아니면 자기가 공부를 안 한 주제 뭐 시험 탓하고 맨날 요즘은 남 탓하잖아. 에어는 할 것 없이 뭐 남 탓하면서 막 어떻게 해달라고 떼쓰고 막 우기니까 뭐 애들도 보고 뭘 배우겠어. 지네 공부 안 한 건 둘째치고 그냥 뭐 시험이 잘못됐다고 뭐 수능이 잘못됐다고 없애라고 수능 없애야 된다고 뭐 수능을 많이 바꿔야 된다고 어떻게 바꿀까. 여기서 진짜 뭐 확 바꿔가지고 뭔가 이렇게 수능을 안 치고 그냥 누구나 그 주변에 있는 학교들에 다 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놔면 보통 우리같이 일반 사람들은 그게 더 득이 될까 해가 될까요? 왜 평상시에 막 어떻게든지 공부를 해서 조금씩 아는 걸 머릿속에 집어넣는 이런 어떤 이 체계가 뭐 암기형이니 뭐 공부를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니 그렇게 얘기해도 뭔가 자기의 어떤 환경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생활의 어떤 뭐 흔히 옛날 말로 개천에서 욕난다고 이 자기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킬 때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구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확실하고 쉬운 방법이에요. 장사? 돈도 있어야 장사를 하죠. 보통 사람들은 장사해 줄 만큼 애한테 장사하게 가게를 차릴 만큼 돈 줄 만한 그런 여유가 안 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훨씬 더 많다고. 그렇다고 어디 기술이란 거 배운다고 해서 그걸 어디 뭐 금방 적용시켜가지고 그걸로 떼부자 될 수 있는 일이 많나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사기만 치고 나쁜 짓만 하잖아.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버는 게 정당하다는 듯이 얘기하는 사회로 자꾸 간다. 교육을 바꾸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봐서 애들이 그래도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막 이럴 때 좀 공부에 좀 집중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무조건 다 뭐 이렇게 공부하는 건 안 된다. 뭐가 그냥 암기식은 안 된다. 그런 말만 하면
어떡하자는 거야, 대체. 자, 이런 것도, 뭐, 시스터가 그들에게 뭐라고, You have to be quiet in the library. 니네들 도서관에서 조용해야 된다고 그들에게 말했다. 이걸 이제 say to를 to로 바꿔서, tell로 바꿔서 이렇게 시제도 told도 가고 그래서 my sister told them 하고 that 접속사 쓰고, 그 다음에 뭐, 니네들은 어쩌고 이렇게 쓰니까 여기에 이제 they 있어서 그들이 뭐 해야 된다고. They had to, 이게 뭐 you가 니네들이 인칭 복수로 그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니네들. 그건 이제 그들. you, 그러니까 3인칭 복수에서 그들. 여기 지금 뭐 you have to be quiet in the library. 니네 교실에서 조용히. 근데 you를 이렇게 쓰면 you, they가 아니고 we로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2인칭 복수. they, you have to, 뭐 이렇게 그 상황에서는 참 니네들 해서 그렇게 물었으니까 이렇게 3인칭 복수로. 근데 이게 you have to be quiet 해서 그들에서 3인칭으로 이렇게 they를 해서 they had to 시제가 과거니까 have to를 had to로 고치고 be quiet in the library. you를 they로, you를 we로 쓰면 안 될까? 니네들 도서관에서 조용히 해야 된다. 시스터가 그들에게 여기 근데 앞에 이렇게 them이라고 써놨으니까 they로 쓰는 게 맞겠죠. 그리고 2인칭 복수니까 니네들 뭐 하는 걸 다시 이유를 위로 바꿔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앞에 them이라고 있으니까 they로 쓰는 게 맞겠지. 그리고 이런 지시대명사나 부사 이런 것들도 here를 there로 뭐 this를 that로 now를 then으로 today를 that day로 ago를 before로 이렇게 부사나 이런 것들도 바꾸는 것들도 귀찮지. 그리고 또 이렇게 단 지시대명사 부사하고는 전달하는 날짜, 장소, 시간 이런 게 다를 경우에만 바꾼다 해서 왠지 규칙이 조금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화법자는. 그렇지만 다운표안에 들어있는 게 평소문인지 아니면 그 다음 시간에 이 다음 시간에 할 뭐 의문문 중에서도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하고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을 화법전환하는 방식이랑 그리고 뭐 영역문일 때 어떤 식으로 바꾸냐 그런 것들 지금 하고 있는 평소문의 화법전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틀을 잡아두면 나중에 뭐 의문문이든 아니면 명령문 합법전환도 뭐 전달 동사 좀 바꾸고 뭐 뒤에 의문문 같으면 의문사 없으면 if나 whether 쓰고 주어 동사형식으로 바꾸는 거. 의문사 있으면 의문사를 대접속사에게 쓰는 것처럼 의문사를 대접속사 대신에 쓰고 주어 동사형식으로 그렇게 쓰는 거. 흔히 간접 의문문 만드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기본 틀만 하나 알아두면은 이게 뭐 다운표 안에 말이 평서문인지 의문문인지 아니면은 뭐 명령문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전엔 되게 이런 합법전환 문제들이 시험에도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나오는 거는 이런 평서문보다는 다음 시간에 할 의문문일 때 특히 의문사 없을 때 합법전환하는 이런 것들 그 중간에 연결시켜주는 연결사로 뭐 쓰냐는 이런 것들이 시험에 좀 나오긴 한데 별로 어렵지 않아. 자, 뭐 굳이 이걸 다 무조건 알아야 된다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바꾸는구나 하고 보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할 정도면 되면 돼요. 자, 수잔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I have to leave in a minute. 내가 곧 떠나야 된다고 얘기했다. 이거를 이제 간접합법 바꾸면 say는 say 그대로 바꾸면 되니까 said 쓰고 이건 평소문이니까 접속사 that을 쓰면 되겠죠. She said, 수잔 said that 하고 나서 I를 뭐 수잔이 자기가 내가 어떻게 하니까 I는 이제 수잔 she로 바꾸면 되겠죠. she 그리고 시제가 앞에 과거니까 이것도 have to가 아니고 had to라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had to live in a minute 그대로 써주면 돼요. 결국은 평소문을 합법전환하면서 이렇게 대접속사 쓰고 그리고 주어, 지혜랑 인칭대명사랑 이 동사를 시제나 앞에 있는 어떤 이 화자의 말 누가 얘기하느냐는 저런 어떤 이 다운표 안에 있는 저 주어를 아까 저 얘기한 것처럼 인칭대명사를 어떤 전달자의 입장에 맞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번도 my aunt said to me, say to는 뭐 tell로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told해서 my aunt told me 하고 나서 평소문이니까 대접속사 쓰고 그 다음에 I를 뭐로 바꿔주면 해서 aunt 고모가 나한테 말하면서 내가 어쩌고 하니까 고모를 받아서 she로 써야 되겠죠. she. 그리고 시제가 과거니까 이것도 시제를 과거로 해서 didn't. She didn't feel like feel like 뒤에 동명사는 뭐뭐 하고 싶다 안 소리잖아요. 그렇죠? She didn't feel like 그대로 써서 making dinner today. 오늘은 저녁을 make 만들고 싶지 않다는 소리니까 오늘은 굳이 저녁을 집에서 해먹고 싶지 않다고 이모가 얘기했다는 거지. 이렇게 대접속사 쓰고 전달자 입장에서 ant를 she로, I를 she로 바꾸고 시제가 또 과거니까 여기도 don't가 아니고 이렇게 didn't 이렇게 과거로 써놨죠. 똑같이 밑에 또 David said to Alice. 데이빗이
앨리스한테 뭐라고 얘기했다고. say to는 tell로 바꾸면 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told로 바꾸고, 그 다음에 뭐, 평소문이니까 대접속사 쓰고, 데이빗이 앨리스한테 한 말로 I, 내가 쪽에 쓰니까 데이빗이 he로 써서 he, C가 여기도 과거니까 위에 과거 would를 써서 he would 이렇게 쓰면 되겠죠. He would take 하고 나서 어떻게? you는 그럼 어떻게 바꿔줄까? 데이빗이 앨리스한테 말하면서 you를 이렇게 해서 앨리스가 you가 되겠죠. 그래서 she로 해서 he would take her to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쭉 적어주면 되겠죠. Jim's birthday 파티하고 tomorrow를 어떻게? 이것도 부사를 tomorrow가 아니고 뭐 the next day 그런 식으로 바꾸든가 해주면 되겠죠. the next day. 아, 그러면 여기도 지금 이걸 today로 쓰는 게 아니고 today를 뭘로? 그날, that day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네. that day 부사를. 이런 식으로 조금은 귀찮은 게 있어. 합법전환만. 그래도 이렇게 일단 중요한 건 이렇게 평소문이니까 that 접속사 써서 연결시켜주고 이 갈로 안에 딴표 안에 들어있는 인칭대명사를 전달자 입장에서 데이빗이 앨리스한테 말하면서 내가 어쩌고 했으니까 I가 he, 데이빗이 되는 거고 you를 이렇게 앨리스, she로 이렇게 바꿔주면, her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she에도 이렇게 앞에 과거니까 여기도 will이 아니고 will에 과거인 would 써서 he would take her to Jim's birthday. 언제? The next day. 그 다음날. 그렇게 쓰면 되고. 요 밑에도 say to를 told도 바꿔주고 that 접속사 쓰고 자, 내가 그에게 뭐라고 말했다고. Someone asked me to give this message to. 누군가가 나한테 이 메시지를 나한테 좀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런 소리니까 뭐 someone 쓰고 그리고 someone 쓰고 asked라고 이 과거형을 그냥 쓰면 안 되고 여기 지금 앞에 이렇게 말한 시점이 과거고 하면 누가 물어보고 부탁한 건 더 전이니까 said 한 시제 앞서서 had asked 과거 완료 써야 되겠죠. had asked me 내가 그에게 말하면서 누군가 나한테 해서 이거 결국은 someone asked 이거 me는 그대로 써주면 되겠네. 나한테 뭐 해달라고 to give this를 또 어떻게 this를 that으로 고쳐서 that message to 하고 이때도 또 뭐 you를 내가 그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했다니까 you를 힘으로 고쳐서 to him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I told him that 접속사 쓰고 someone had asked 이렇게 완료시에 쓰고 me는 뭐 내가 그에게 말하면서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하라 그랬던가 me는 그대로 쓰면 되고 제일 뒤에 있는 you를 또 힘으로 고치는 요 정도의 어떤 이 이해력 여기 뭐가 적어야 될지 그런 걸 생각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은 리아가 뭐라고 말했다고 say는 say 그대로 쓰면 되니까 said 쓰고 그 다음에 that 접속사 쓰고 뭐 I didn't book a flight to Seattle. Seattle로 가는 비행기를 book이 때 예약하던 동사 예약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다. 그럼 이때 I는 전달자 입장 리아 입장에서 I니까 리아를 she로 받은 I를 she로 해서 she 그리고 말한 시점보다 예약하지 않았다는 게 더 전일 테니까 이것도 완료 과거 완료 과거보다 더 과거인 과거 완료 써야 되겠죠. 그래서 hadn't booked a flight 그대로 뒤에는 그대로 써주면 되겠네요. A flight to Seattle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달 동사 say를 바꿔 쓰고 여기 평소문이니까 다운편에만 이게 평소문이니까 접속사 that을 써서 연결시키고 이 I를 전달자 입장 리아 입장에서 she로 바꿔서 she C도 예약했다 예약하지 않은 게 말한 시점보다 더 전에 안 한 거니까 과거보다 더 과거인 과거 완료를 hadn't booked 이렇게 쓴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시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전달자 입장에서 인식되면서 바꾸고 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기초에 예전에 좀 배워왔던 그런 어떤 이 문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력이 있어야 CLC 이전에 왜 CLC 했었잖아요. 화법하기 바로 전에. 그러니까 CLC라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해야지 앞에 과거니까 뒤에 대접속사 이하도 시제를 뭐 쓸지 이런 거 판단하는 것도 좀 이해가 되겠죠. 자, 밑에도 보면 요 세 개만 보자고. 직접화법으로 바꿔요. 이 부분은 이제 이 간접화법을 이렇게 대접속사 썼다는 거는 평소문으로 이 부분을 쓰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She said to me. 그녀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다고. 태는 뭐 say to로 바꾸면 되겠죠. 아까 거꾸로 요구를 해서. 그리고 나서 she니까 여기 그녀가 나한테 말하면서 she를 I로 쓰면 되겠죠. I. 그리고 앞에 과거고 이것도 과거니까 이게 평소문 이렇게 다운표 안에 들어있는 직접화법은 현재로 쓰면 된다는 거. I am taking a
writing class. 내가 무슨 수업을 받고 있다고. 작문 수업을 받고 있다고. She said to me. 나한테 얘기했대서 I am taking a writing class. 이렇게 쓰면 되겠죠. 직접 앞으로 고치면. 이것도 대접속사 쓰다면은 이문 평소문으로서 그대로 적는다는 거. tell 같으면 say to를 바꾸면 되니까 My mother said to me. 어떻게? 이 엄마가 she 이렇게 I 하고 나서 이게 시제를 얘기해도 과거 얘기도 과거에 놨다는 건 여기 그냥 그대로 미래에 써서 I will make chicken soup 하고 that day를 today로 고쳐주면 되겠죠.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다는가? I'll make chicken soup today. 내가 오늘 치킨 스프를 만들겠다고. 닭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걸 이제 아까 봤던 간접화법으로 고치면 평소문이니까 연결사로 접속사 대쓰고 그리고 I를 전달자 입장에서 I를 she로 바꾸고 she도 앞에 과거니까 will의 과거에 would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도 He told me that 해서 대접속사 썼다는 말이 이문은 평소문장으로 바꾸면 평소문으로 바꾸면 된다는 거죠. tell이니까 say to를 고쳐서 he said to me 하고 나서 그가 나한테 뭐라고 했다고. 그의 브라더가 다음날 중학교를 시작할 거라고. 그의 브라더, 이제 my brother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서는. 그가 전달자 입장에서는 his를 my로 고쳐주면 되겠죠. My brother will start middle school 하고 the following day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겠어요? tomorrow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tomorrow. 그래서 my brother will start middle school tomorrow. 즉, 내 브라더가 내일 will start middle school. 즉, 중학교를 시작할 거라고. 즉, 내일부터 이제 중학생이 될 거라고 he said to me 나한테 말했다는 거. 그러니까 화법 전환할 때 다운표 들어있는 다운표 안에 말이 평소문인지 마침표로 끝나는 평소문인지 의문문인지 또는 명령문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 전달 동사도 그렇고 조금씩 딱히 저 뒤에 대명사를 앞에 전달자 입장에서 바꿔서 하고 시제 맞춰주고 이런 거는 다 똑같아요. 대신에 이제 평소문이냐 아니면은 특히 의문문이냐 명령문이냐 특히 의문문일 때 의문사 있는 의문문이냐 아니면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냐 그런 게 따라서 여기 평소문 같으면 이렇게 대접속사로 연결시켜줬잖아요. 근데 이제 의문문일 때는 의문사 있으면 이때 대신에 그 의문사 쓰고 주어동사 순으로 쓰면 되고 만약에 의문사가 없으면 그 자리에 if나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의 if나 whether 접속사 쓰고 주어동사 이렇게 그런 어떤 다운표 안에 들은 말이 평소문인지 의문문인지 명령문인지 그런 것 따라서 좀 달라져. 이런 화법이 시험에 많이는 안 나오니까 나중에 학교 교과서 문법에 화법 전환 나오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문사 없는 의문문이나 그런 것들 정도가 화법에 나오니까 그런 것들만 조금 신경 써서 보고 신경 써서 보면 신경도 크게 안 써도 웬만큼 좀 이 문법을 한 애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 그리고 또 이런 거 하나 틀린다고 해서 모의고사를 못 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수시로 하면서 특히 이게 영어가 절대평가로 되고 나서부터는 마치 이제 최저를 맞추는데 국영수 과목 이 중에서 영어를 일단 1등급, 2등급 맞춰놓고 나머지를 어떻게 해가지고 최저를 맞추려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요번에 그렇게 1등급, 2등급이 적게 나와서 못했다고 그러면 3, 4등급 이런 애들은 그럼 손해봤어. 걔네들 중에서는 왜 3, 4등급까지 가면 오히려 예전보다 더 늘어났다 그랬잖아요. 등급 많이 맞은 애들은. 그러니까 좀 어려워지면 남탓하고 분명히 그런 애들은 수학도 국어도 잘 못 쳤을 거고 수학 국어는 잘 쳤는데 영어 때문에 망쳤다? 그런 애들은 잘 없죠. 어쨌든 간에 자기가 진짜 서울에 서울대 의예과 들어가려고 서울대 의대 들어가려고 그런 애들 같으면 정말이지 시험 좀 어렵게 나온다고 못 치고 그러잖아. 누가 그렇게 얘기했댔잖아요. 국어나 영어나 다 1등급 맞다가 요번에 국어 영어 어려워서 지네 애가 4등급 맞았다.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1등급 맞는 애가 좀 어려워졌다고 4등급을 왜 맞아? 좀 한 등급 떨어져 2등급이나 정말 실수를 많이 했다 해도 3등급까지 떨어진 애를 제가 본 적은 있는데 그래도 4등급 떨어지고 그런 애들 한 번도 본 적 없어. 여하튼 간에 내년에 또 어떻게 나올지 쉽게 나올지 어렵게 왜 시험은 무조건 어렵다고 생각해야지 왜 시험은 쉽다고 생각하고 쉽게 나오길 바라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시험은 다 어려워. 어느 시험이나. 그리고 시험이 다 쉽다고 생각하면 공무원 시험을 하든 토익 토플 치든 다 무조건 점수는 잘 나와야 된다는 소리잖아. 지가 열심히 공부하지도 않고 그냥 떨어지면
너무 시험 어렵게 냈다고 땡깡 부리려고? 분명히 요즘 애들은 커서도 땡깡 부릴 것 같아. 공무원 시험 너무 어렵게 냈다고. 왜 이렇게 어렵게 냈냐고. 땡깡 피우고. 토익 시험 이렇게 열심히 봤는데 왜 이렇게 토익 점수가 형편없이 나오냐고. 막 땡깡 피우면서 막 다시 뭐 시험을 다시 보게 해달라니 아니 점수를 더 올려달라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시험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고 사고방식부터 자기가 정말 공부를 해야지. 왜 고필이들 중에서 중학교 1학년 영어 단어 수준도 안 된 애들도 많다 그랬죠. 그런 애들이 아주 드물고 좀 적은 것 같으면 제가 이런 말도 하지 않는데 지금 중학교 여기 지금 구미 같으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간 애들 중에서 그냥 일반고 여기 근처에 있는 일반고 애들 중에서 한 반은 정말이지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 정도의 어휘 실력도 안 된 애들이 많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이 시험 치면 뭘 알겠어. 학교 수업할 때도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모의고사는 다 찍고 자는데 어떻게 좋은 점수가 나오고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수능을 치는데 수능 점수가 좋게 나오겠냐고. 자기들이 시험 칠 때 그렇게 다 엎어져 자면서 그건 영어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국어 시간도 수학 시간도 모의고사 치면 다 자요. 그렇게 자면서 뭐가 시험이 어렵고 저떻고 그런 말 한다는 게 웃기지. 진짜 공부하는 애들 같으면 그런 소리 잘 하잖아.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게 안 나올까나 생각하지. 뭔 시험이 어떻고 뭐 문제가 어떻고 그런 멍청한 소리를 왜 하냐고. 제발 우긴다고 다 들어주는 것도 당연히 안 되고 우길 생각을 하지 마. 우긴다고 바뀌어지는 게 없다고. 요즘 보면 뭐 곳곳에 사회 곳곳에 그냥 자기가 이만큼 하는데 왜 난 이밖에 대접 안 해주냐. 어느 애를 중학교 애들이랑 수업하다 보니까 뭐 쿠팡에서 그거 물건 이렇게 남자 직원들은 물건 그 상하차 어려운 거 뭐 무거운 거 이렇게 하고 여자들은 또 뭐 바코드 이렇게 찍는 사람들도 있나 본데 그 바코드 찍는 사람들하고 왜 물건 무거운 거 들고 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좀 월급이 다른가 봐. 달라서 그 바코드 찍는 여자 직원들이 우리도 똑같이 일하는데 왜 우리는 월급이 작냐고 그렇게 막 얘기했더니 남자 직원들이 많이 나갔다고. 그럴 것 같으면 니네가 하라고 많이 나갔다고 그러던데 그런 것도 솔직히 일하는 게 다른데 어떻게 월급을 다 똑같이 달라 그런가. 머리 쓰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 남녀 상관없이 다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되겠지. 근데 이게 힘을 쓰는 일은 조금 다른 거죠. 힘을 쓰는 거는 힘 많이 쓰는 사람들이 당연히 돈을 더 많이 받아가야지. 마치 왜 프로축구 여자 프로축구 선수들이 남자 프로축구만큼 자기들도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돈은 이만큼 못 버냐고. 그렇게 했다가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뭐 미국의 국가대표팀이 그 미국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하여튼 그 학교 중학교나 고등학교 애들이랑 축구를 붙었는데 11대 0인가 뭐 한 골도 못 넣고 형편없이 졌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한테 니네가 어떻게 그 실력으로 똑같이 남자 축구 선수들하고 똑같은 돈을 받으려고 하냐고.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처럼 공부해놓고 자기가 실력을 쌓아놓고 뭐 문제가 어떻고 뭐 어렵니 쉽니 그런 거 얘기하라고. 그냥 막 군중 심리로 다극하니까 너나 나나 전부 다 뭐 문제가 어떻고 수능이 없어져야 되니 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열공하라고. 오케이?